안녕하세요.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20대 여성분을 위한 취업과 진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취업과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1부와 2부에 나눠서 1부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2부에서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이미 사회인이신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그 맞춤형 조언을 오늘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일부에서 좀 다룰 내용들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많은 여성들을 뽑아주지 않는가인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소개를 드리냐면, 이거를 아셔야 여러분이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자를 뽑지 않는다면, 내가 반대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장점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출신 학교를 많이 따져요. 소위 말하는 학벌을 많이 따지죠.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거의 학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당히 유명하고 학벌을 많이 본다는 조직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냥 뭐 서울에 있는 뭐 땡땡 여대, 이화여대나 숙대가 아닌 땡땡 여대 출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학교 출신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상당히 높이 올라가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보다 출신 학교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여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스펙이나 출신 학교에 대한 비중보다는 잘 효과적으로 이런 커리어 테크를 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엄밀히 말하면은 취업을 도와준다, 취업을 잘 찍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커리어로 오랫동안 잘 커리어를 이어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 커리어 컨설턴트이자 여러분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본질적인 이유, 근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왜 좀 여성들이 배척을 당하고 왜 이렇게 배제를 당하는가, 그리고 잘 안 뽑아주는가 라는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적극성이 부족해요. 먼저 다가가질 않아요.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때요? 여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먼저 질문하거나 아니면 뭐 이것 좀 부탁드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사실 막상 잘 가르쳐줘요. 남학생이든 직장 상사든 뭐 어느 분들이든. 그런데 그거를 너무 꺼려하죠. 여자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하는 게 뭐 흉대는 것 같고 좀 이상한 여자인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적극성이 없고 먼저 다가가지 않다 보니까 리더십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자들끼리만 다니게 되고 뭐 끼리끼리 문화, 편가르기 문화 이런 것들까지 연결이 돼서 결국 실력도 발휘해보기 전에 많은 그런 인간관계 스트레스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뭐 이런 시선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성분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시려면은 그런 편견을 다 깨셔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요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손도 들고 먼저 자기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보다 기회는 더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지만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일종의 가장이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럴 사람이기 때문에 좀 생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역량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했던 친구들도 사회생활하면 잘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그런 절실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먼저 다가가고, 또 그리고 남들을 리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툰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이셔야 되고, 그리고 리더십 있는 인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자분들이 좀 많이 발목에 잡히는 경우가 같이 다니는 그 베스트 프렌드들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됩니다. 뭐 정서적으로 위로도 해주고 같이 응원도 해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막 어때요? 남자친구한테 헤어졌어요. 막 펑펑 울고 술 마시고 얘기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날 밤 속은 시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여러분은 3, 4일 동안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집중해야 되고 뭔가 할 일이 있는데 베스트 프렌드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뺏겨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프렌드들에게 좀 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 나를 좀 많이 이해해달라. 그리고 서로 온전히 섰을 때 다시 만나자. 내가 이거를 하니 한 3개월 동안은 너한테 연락 잘 못할 것 같아. 한 6개월 동안은 너한테 연락 자주 못할 것 같고 자주 못 만날 것 같아. 이해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시는데 남자친구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왜냐면 사실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남자친구나 배우자에 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뭐 능력 좋은 사람, 뭐 집안 좋은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성분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 꿈과 내 목표와 내 사회생활을 진정으로 좀 응원해 줄 수 있는 분을 좀 만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가장 행복하고 또 그런 커플들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많고 좋고 성공하고 못하고는 아직 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만 힘 합쳐서 열심히 벌면은 경제적인 것도 금방 여유가 생기고요.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 많은 명예와 기득권이 없지만 한 10년 정도만 두 사람이 같이 노력하면 여러분이 30대 중반 후반에는 엄청난 여유를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거나 나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목표를 갖고 저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1부는 이 정도까지 드리고요. 이제 2부부터는 맞춤형 조언으로 들어갑니다. 취업준비생 그리고 이미 지금 사회인인 경우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이고 맞춤형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예,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